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오늘 터진 큰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터커를 또 매치가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 매치가 터커와 2억 2천만 달러까지 오퍼를 했습니다만 결국 터커의 선택은 다저스였고, 그랬을 때 이 남는 돈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 보비셋 선수와 3년에 1억 2,600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연평균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4,200만 달러에 달하는, 이 메이저리그에 지금 6명이 있거든요. 이 4천만 달러를 넘게 받는 선수가 뭐 소토 선수 있을 거고, 터커 선수 있을 거고, 오타니 선수 있을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윌러랑 보비셋이 동률, 그리고 이제 4천만 달러의 에런 저지. 비셋이 결국에는 저지보다 많이 받는 이 세계선이 완성이 되게 됐어요. 뭐 연평균 금액 기준이긴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이 단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금액을 높여서 옵트아웃을 붙이는 형태의 매년 붙어 있습니다. 네, 계약을 맺게 됐는데, 그랬을 때 사실 매츠가 이 비셋을 영입한 거는 결국에는 터커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서 다른 선수를 누구를 샀어야 됐을까라는 관점으로 아마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패닉바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이유는 매치의 내야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매치의 유격수는 프란시스코 린도, 넘을 수 없는 부동의 유격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2루 자리도 수비 강화를 목적으로 마커스 시미언을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루를 비셋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야의 비는 포지션은 3루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셋은 3루를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매치에는 베이티라는 3루 자원이 지금 이미 있는 상황이고, 비엔토스 역시도 3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셋을 영입한 게, 내야수인 비셋을 영입한 거는 중복 포지션에 대한 이런 투자, 과한 투자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실제로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2루에 지금 한 6명이서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뭐 폴랑코는 1루로 쓴다고 하더라도 뭐 말씀해주신 뭐 베이티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비엔토스라든지, 근데 사실 로니 마우리시오, 여기에다가 뭐 루이상엘 아쿠냐, 뭐 이런 선수들도 사실 다 내야 자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셋 영입이 이런 내야 자원들을 묶어서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외야 보강을 위한 포석이라는 이야기도 또 있고, 혹은 선발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런 유망주를 또 묶을 수도 있겠다, 이런 다음 후속 이 움직임이 굉장히 또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비셋 선수가 이 매치에 오게 되면서 매치가 원했던 건 결국 스타 선수 영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매츠가 원했던 거는 이 기존에 있던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채울 선수들을 아마 슈퍼스타들로 생각했을 거고, 그 출발은 터커였을 거예요. 하지만 터커 영입에 실패를 하면서 비셋이냐 아니면은 벨린저냐, 그러니까 다음 티어의 야수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비셋을 선택을 미리 한 것 같습니다. 벨린저도 지금 여전히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거는, 비셋이 그러면 왜 매치가 비셋을 샀느냐. 비셋의 타격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걸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필라델피아가 살 선수를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비셋을 영입했을 때는 필라델피아 전력이 플러스가 되면서 매치가 지구에서 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필라델피아 행에 거의 근접을 했었던 비셋을 뺏어옴으로써 필라델피아의 전력 보강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이런 효과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제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필라델피아가 비셋 선수에게 제시했던 최종 오퍼,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합의하기로 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셋 측도 7년에 2억 달러. 이거 사실은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영입을 확신할 만한 그런 이제 규모였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계약금을 제시한 쪽이 비셋 쪽 에이전트가 먼저 제시를 했고, 필라델피아가 맞춰주는데 그렇죠. 동의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매치가 체간셈이 된 거니까요. 저희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뉴욕 매치는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팀입니다. 이 팀에서 이 금액 부르는데 맞춰주실 거야 하고 전화를 먼저 선으로 에이전트들이 때리는 팀들인데, 필라델피아 필리스랑 맞춰주는 상황에서 카일 터커가 불발이 났고, 이 돈을 어쨌든 써야 이 돈을 되는데. 일단 써야 되고, 그리고 누구한테 지는 거를 절대 못 참는 양반이 돈 싸움에서 졌으니 에이전트가 바로 여기서 이 금액에 맞춰준다는데 조금 더 불러주시면 글로 갑니다 하면 계약서 도장 안 찍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뉴욕 포스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비셋이랑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줌으로 미팅을 계속했대요. 맞아요. 줌으로 미팅을 계속했고 특히 칼로스 멘도사 감독이 어쨌거나 마이너리그 시절에 단테 비셋 주니어 보비셋 형이죠. 네. 형이랑 계속 친하게 지냈어요. 계속 가르치기도 했고 그래서 보비셋과도 안면이 꽤 있고 연락을 해오던 사이라서 그거를 바탕으로 연락을 했고 이제 시미언 선수는 사실 토론토에서 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매치가 뭔가 인간 휴먼 네트워크로 접근하기가 되게 좋았죠. 막판에 틀기에. 그러네요. 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비셋의 이제 타격 능력은 굉장히 지난해 훌륭했잖아요. 3할 1푼 1, 2의 타율은 사실은 에런 저지 다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율이기도 했고 뭐 18홈런에 94타점. 내야수인 걸 생각하면 타격 생산성은 정말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 투자인 부분만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매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영입은 맞고 그랬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잉여 자원을 어떻게 트레이드를 해서 남은 부분들을 채울 것이냐. 특히 뭐 외야 얘기도 있지만 저는 선발진이 지금 매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랬을 때 이 비셋 계약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매치의 오프 시즌에 대한 총평 이런 것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내야 유망주들 적체되어 있는 유망주들을 어떻게 처분을 해서 전력 보강에 성공을 하느냐. 그러니까 터커 영입 실패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매치 진짜 큰일 났는데 프랜차이즈 스타들 다 보낸 다음에 비운 다음에 이제 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지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비셋을 어쨌든 선회를 해서 일단은 급한 불을 껐다는데 일단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비셋이 이렇게 빠르게 계약을 하고 또 단기성 계약이다 보니까 이 다저스 팬분들 중에서 일부는 현지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아니 비셋이 훨씬 더 싼데 그리고 우리 내야수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터커 사지 말고 이 가격이면 비셋 살 걸 이런 얘기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빈 포지션을 채우는 것을 그러니까 큰 계약으로 채우는 것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입장인 것 같아요. 비셋을 영입했을 때는 2루 자리를 채우는 순간 토미 현수 에드먼을 중견수로 보낸다던가 여러 가지 부속 절차가 필요한 반면에 그냥 비어있는 외야 자리를 채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 같고 저는 이게 사실은 더 효율적인 계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치는 복잡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 결국에는 저도 아까 이제 현 의원님이 이런 의견 얘기해 주셨을 때 결과적으로 터커와 비셋은 그리고 선수급이 하나는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비셋도 물론 내야수이고 OPS 0.8 이상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선수지만 터커는 사실 0.9 이상이 또 기대가 되는 아예 좀 이제 타격 측면에 있어서도 레벨이 좀 다른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런 거기다 이제 단기로 잡는 데 있어서 금액이 더 뛰어오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거기다가 또 얘기해야 될 거는 비셋은 우타자긴 하지만 터커 역시도 좌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편차가 굉장히 적은 선수라는 것도 아마 다저스가 계약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궁금한 그림은 이거죠. 이 코엔 단장님께서는 예전부터 이제 슈퍼스타를 3루에 안 치고 싶어 하셨잖아요. 카를로스 코레아부터. 근데 코레아는 3루 하면 잘할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보비셋 선수는 3루를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유격수 보던 선수라 어깨도 좋고 잘 보긴 하겠다만 이 팀의 문제는 이제는 1루수가 더 이상 덩치 큰 피터 알론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폴랑코도 사실은 1루 경험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1루 경험이 없는 키 작은 1루수가 3루를 처음 보는 3루수와 함께 어떤 궁합을 만들어낼지가 그래. 이게 좀 나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 매치의 이번 겨울 이 최대 목표가 수비 강화였잖아요. 근데 수비 강화인데 2루수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누구는 1루 시킨다, 누구는 3루 시킨다. 이건 사실 얘기한 것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에서도 많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매치의 공식 입장은 뭐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벤치 코치 겸 어쨌든 내야 수비 코디네이터인 카이 코레아의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비셋 같은 경우에도 3루수로의 이동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그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쨌든 멘도사 감독과의 교감도 있지만 이 카이 코레아 수비 담당자가 본인의 이제 3루 수비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저는 그래서 폴랑코 1루 수비 연습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약간 이 코치님께서 전통적인 1루수의 푸더크를 가르치시진 않아요. 키가 작고 발이 빠르니까 그냥
좀 다른 방식으로 공을 약간 막는 느낌으로 잡더라고요. 네. 뭐 그건 사실 1루 수비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흔히 겪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베이티랑 비엔토스, 마우리시오 이 세 친구는 지금이라도 1루 글러브 사서 1루 수비를 보강을 해서 이 팀에서 어필을 해야 살아남는 될 것 같다. 방법은 1루라는 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아니면 뭐 트레이드 될 게 거의 뭐 유력한 상황입니다.